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럭컬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눈에 관련된 보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얼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눈입니다. 저는 리서칭을 공부하기 전까지 눈을 이렇게 많이 건드려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건드려줄 필요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눈은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초점이 나간 게 가장 잘 보이는 것도 눈이고, ISO가 올라가면 흰자에 컬러 노이즈가 낄 때도 있고, 조명의 색상이 오염된다거나 흰자가 오염된다거나 아니면 조명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캐치라이트가 안 보여서 눈에 생기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제 보정 순서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 영상 안에 짧게 한번 넣어봤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주제였어요. 왜 사진과 실물이 다를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꼭 이목구비랑 얼굴형의 대칭을 맞춰주시길 바래요. 다시 이제 방법으로 돌아와서, 제가 적용할 방법들은 다 레이어 위에다가 칠하고 하는 방법이라서 눈의 위치가 먼저 고정이 돼야 됩니다. 또 양쪽 눈이 대칭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쪽을 기준으로 반대쪽 눈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패더값 한 2에서 5 정도의 패더값을 가진 올가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 부분을 조절할 눈 부분을 커트를 이렇게 영역을 따줍니다. 영역을 따주고 컨트롤 J를 눌러서 해당 눈 영역만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눈이 이쪽 반대쪽 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서 각도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율 변형을 들어간 뒤에 이렇게 각도를 회전시킨다거나 크기를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크게 조절을 하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생겨요.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런 경우는 레이어 마스크를 누른 다음에 검은색 30% 정도의 브러쉬로 주변 부분을 이렇게 슥슥슥 그어주면은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Alt 컨트롤 Shift E로 스탬프 비집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컨트롤 E로 레이어를 합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컬러 노이즈나 조명에 의해서 흰자의 색깔이 오염된 경우인데, 이번에도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대략 3픽셀 정도의 낮은 패더 값을 가진 올가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양쪽 눈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올가미로 총 4개의 선택 영역이 되겠죠. 일반적인 정면을 보는 사진이라면 4개의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은 후에, 만약 컬러 노이즈가 있다면 ACR을 들어가서 이제 노이즈 디테일 탭에서 컬러 탭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컬러 노이즈가 아니라 단순히 색상에 관련된 문제라면 조정 레이어에서 선택 색상을 누른 후 해당하는 색상의 영역에 들어가서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눈에 색깔이 끼는 거는 시안, 블루, 마젠타 요 계열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급하게 좀 대충 조절하고 보면은 전후 비교가 되죠. 눈에 흰자에 색깔이 있는 것만큼 사진이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요 흰자의 색깔은 항상 흰색 계열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제 색상을 뺀 다음에 바로 해주면 되는 작업인데요. 얘도 정말 쉬워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그냥 순수한 흰색으로 색깔을 칠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쉽게 밝아지긴 하는데 약간 이질감을 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제 내가 지금 보정하고 있는 이 흰자의 색보다 조금만 더 밝은 색깔로 칠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칠해지지 않을까? 였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칠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기한 단축키를 좀 사용할 거라서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레이어를 생성해 주고요. 이 흰자에서 가장 밝은 색상을 이제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밝은 색상을 골라줍니다. 골라주고 이제 여기서 Alt, Shift, Ctrl,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UI가 나오는데 이제 이 UI는 이제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아이컨 10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10시 방향으로 이 왼쪽 구석 방향으로 마우스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택한 색상보다 조금 더 밝고 회색에 가까운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을 찝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브러쉬 15% 정도의 오퍼시티를 가진 브러쉬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다 칠했으면은 이제 나와서 전후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칠한 것 같다 하면은 오퍼시티 조절을 통해서 이제 값을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러쉬의 경도가 또 낮아야 되니까 브러쉬 경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또 부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눈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게 흰자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어두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이 중요한 핵심 기능을 이 뒤에도 계속 사용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레이어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흰색 100%짜리 브러쉬로 이 눈 안을 칠해줍니다. 경도를 조금 올려서 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흰색이 아니네요.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흰자 포함해서 이제 검은자까지 다 칠해주시고요. 눈 안쪽 어두운 부분을 다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레이어 썸네일을, 이 해당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블렌드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바꿔주고, 소프트라이트로 바꾸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더링 레이어 게이지에서 이 왼쪽에 있는 노드의 오른쪽에 살짝 마우스 커서를 대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하나만 딸려옵니다. 하나만 딸려오는데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둘 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살짝 오른쪽을, 뭐 너무 멀어도 되네. 좀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놓고 OK를 누른 다음에 전후 비교를 한번 해주면 눈 안에가 쉽게 밝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만약에 침범한 부분이 있다, 내가 브러쉬를 좀 잘못 건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추가를 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새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브러쉬질을 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 또 너무 많이 이제 칠한 것 같다 하면은 오퍼시티 조절을 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 이전 거랑 이 눈 밝게 해주는 거랑 비슷한데 결과는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은
적용 전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능은 캐치라이트가 넓고 큰 주광 사진에서 더 빛을 발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실내 사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먼저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아까처럼 100%짜리 오퍼시티 100%짜리 브러쉬를 또 경도를 조금 올려서 한 40에서 50% 정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눈동자를 이렇게 다 칠해줍니다. 흰색으로 다 칠해주시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100%짜리로 이렇게 다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고 아까랑 똑같이 언더링 레이어를 Alt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 온 다음에 계속 어느 정도가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밖으로 빼서 보면은 요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전후 비교하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오퍼시티를 많이 깎아주는 편입니다. 한 50에서 40%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눈동자를 굉장히 밝고 진하게 또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방법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얘는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도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엔 검은색 100%짜리 브러쉬를 눈썹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눈썹에다가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한 후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그리고 언더링 레이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딱 때려 넣고 그리고 나서 전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눈썹이 굉장히 진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레이어 마스크나 오퍼시티 조절을 통해서 값과 영역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 얼굴에 깊이감 주기라는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눈동자에 명암을 줘서 보다 진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칠하는 공식이 대충 생겼을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자, 이번에도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바로 엔터 치지 마시고요. 이 모드에서 소프트 라이트를 골라주고 여기 모드 밑에 보면은 이 중간 회색으로 채우기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칠하면 되는데 우리가 밝게 만들 부분을 흰색으로, 어둡게 만들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오퍼시티 15% 그리고 경도는 낮게 해서 브러쉬로 이제 칠해주는데 제가 사용하는 공식이 이제 보통 흰자는 이렇게 한 번씩 칠해주고 그리고 눈동자의 외곽 부분을 검은색으로 둘러주고요. 한 3-4번 정도 이렇게 둘러주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흰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 가운데 동공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것도 한번 다시 같이 해볼게요. 흰자 이렇게 살짝 띄워주고 검색으로 끝에 라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다시 칠하고 이 가운데는 검은색으로. 이러고 나서 전후 비교를 해보면 이 눈의 또렷함이 굉장히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검은색 끝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또렷함을 좀 더 증가시켜주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얘도 좀 과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오퍼시티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네, 저는 보통 좀 많이 들어가면 한 70% 정도? 이거는 사진마다 다르니까요. 캐치라이트는 사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캐치라이트가 뭐냐? 이제 눈동자에 반사된 빛의 모양인데 이게 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입체감을 더하기 때문에 흔히 코스메틱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덕질 사진에서는 캐치라이트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치라이트가 환경에 따라서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캐치라이트가 없다면 직접 그려주거나 나온 사진에서 따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캐치라이트가 없으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동태 죽은 눈이라고 하죠.
완전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생기 없는 그런 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캐치라이트를 그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시 방법으로 돌아와서 캐치라이트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제 캐치라이트가 있는 다른 사진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그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사용하긴 하지만 직접 그려주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서 갖고 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지금 위쪽에 있는 캐치라이트가 없죠. 위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캐치라이트가 안 보이니까 캐치라이트가 나온 다른 사진을 찾아가 줍니다. 똑같이 열었다면은 이제 올가미를 낮은 패더 값을 가진 올가미로 여기를 똑같이 이제 따줍니다. 캐치라이트를 따와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요 사진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데, 이 빛의 위치가 그대로 투영된 게 이 캐치라이트이기 때문에 요 그림자의 위치에 맞춰서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뭐 너무 막 안쪽에다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빛은 지금 오른쪽 위에서, 이 사진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떨어지는데 빛이 지금 정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캐치라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오른쪽에 맞춰서, 오른쪽 위쪽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준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반대쪽 눈에도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은,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서 합쳐주고 전, 후 비교를 해보면 인물의 눈의 느낌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특히 코바코울 같은 데가 좀 그러는데 정말 하나도 캐치라이트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갈 때는 직접 그려줘야 되는데 직접 그리는 거는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그려볼게요. 캐치라이트를 그릴 때는 오퍼시티 100%짜리로 그리고 경도가 낮은 브러쉬로 캐치라이트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보통 행사장 같은 경우는, 이 실내 행사장 같은 경우는 조명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어주면 안 되고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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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반대쪽에도 이 얘를 컨트롤 J로 그대로 갖고 와서 살짝 각도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컨트롤 E로 합치고 오퍼시티를 깎아서 캐치라이트 비교를 해보면 이 눈의 생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은 약간 이질적임을 줄타기하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따올 사진이 없다면 꼭 그려서라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 살짝 꼼수인데 컬러 룩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샤프닝을 넣어주면서 밝게 해주는 방법인데 얘도 정말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만들지 마시고 조정 레이어에서 컬러 룩업을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이 3D LED 파일 쪽에서 이제 필름 스톡을 눌러줍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리셋이므로 다 있으실 거예요. 필름 스톡을 눌러주고 요거를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태로 지금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흰색 브러쉬로 100%짜리로 눈을 다 칠해줍니다. 눈을 이렇게 적용시킬 부분을 다 칠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 칠해준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오퍼시티 조절을 해주면, 그리고 전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눈이 좀 밝아지면서 약간 샤프닝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9가지 눈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양쪽 눈을 전부 따로따로 해서 값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레이어 마스킹을 통해 오퍼시티를 조절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냅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런 색조 화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흰색하고 검은색으로만 지금 색깔을 칠했지, 그 색을 뭐 주황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색으로 바꿔주면은 그대로 색이 들어가서 뭐 볼터치 같은 뭐 그런 식의 색깔이 되니까요. 근데 아이돌 보정에서는 딱히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보통 아이돌 분들은 화장을 빡세게 하고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포토샵은 결국 응용이 중요하니까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응용해 보시기 바래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트위터 DM 혹은 뭐 트위터 바이오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면 저도 많이 물어보시는 만큼 또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제가 가끔씩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보정 생활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루컬러였습니다.